자,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우리 한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아이에서 어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10살 아이가 더 큰 형이나 오빠 보고 어, 어린 게 뜨뜻뜻하는 게 제일 재미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혜미 씨 얘기해 주세요. 저는 가장 재밌었던 것은 음, 오줌 싸게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 누가 풍습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부에 오줌을 뒤지면은 혼나러 바구니를 들고 소금을 받으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놀리를 맞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밟았는 게 재미있었기 때문입니다. 끝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한이가 한 이야기 우리 잠깐 보고, 그거 나서 또 세미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관, 온, 상, 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관혼상제. 관이 그 뒤에 원래는 뭐가 붙냐면 관대라는 게 붙어요. 호는 홀, 래. 상은 상래. 제는 제래. 그래서 이 관례가 바로 우리 한이가 제일 재밌었다고 한 부분이 바로 그 4장, 5장 관례와 계례라고 나와 있어. 기억나? 자, 관례하고 계례의 공통점과 차이점 혹시 알까? 관례와 계례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 통점은 옛날 풍습이에요, 두 개 다. 근데 그러면 혼례나 상례나 제례도 다 옛날 풍습이잖아. 관례와 계례만의 공통점. 자, 관례, 계례. 뭐 관례는 뭐 하는 거야? 뭘 보고 관례라고 그래? 응? 관례가 뭘 보고 관례라고 그래? 기억이 안 나? 네. 어거. 자, 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62쪽. 선생님 책으로는 62쪽인데 우리 세미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네. 요 그림도 한번 조금 다를 텐데. 그 5장 펴면 돼. 5장 펴서 아이에서 어른 되는 이야기 관례와 계례에서 한 장 정도 넘기면 아마 그 얘기가 나올 거야. 그리고 찾아봐. 관례가 뭔지. 좋아요. 응? 하셨어요. 관례가 뭐야? 원래는 응. 남자가 성의식을 하는 것을 관례라고 하고, 어, 계례는 여자가 성의식을 하는 것을 계례라고 해요. 그렇지. 그럼 공통점은 뭐겠어? 둘 다 둘 다 성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성인식이. 차이점은 관례는 남자가 하는 남자의 거, 성인식, 계례는 여자의, 여자의 성인식. 됐니? 네. 자, 성인식이 뭐야? 성인이 될 때 음, 하는, 음, 의식, 세러머니, 행사. 여러분 무슨 입학식, 졸업식 하잖아. 입학할 때 입학식하고 졸업할 때 졸업식 하지? 네. 여러분들 그 학기 끝나면 뭐 종업식 뭐 이런 거 하잖아. 개학식 이런 거 하지. 학기 시작하면 개학식 하고 학기 끝나면 종업식 같은 거 하지. 의식 행사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인의 어떤 그런 의식을 치르는데 그거를 옛날에는 관례라고 부르거나 또는 뭐라고 불렀다? 계례. 계례라고 불렀어. 지금은 혹시 성인이 몇 살인지 혹시 알아? 20살. 20살. 한이는?
만 20살. 만 20살. 지금은 성인이 19살입니다. 만 19세. 부터 지금은 성인이라고 그래. 우리 옛날에는 이제 20살 뭐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만 19세를 우리가 보통 성인이라고 얘기하고 혹시 우리 선거할 수 있는 투표는 혹시 몇 살부터 하는지 알아? 20살? 어? 투표는 18세. 투표는 18세. 그래서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 이 아마 18세부터 나올 거야. 쌤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운전면허증, 뭐 운전면허 딸 수 있고, 뭐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그 나라마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만 19세가 되면 성인식이 되는데, 요즘엔 성인식을 많이 해야 잘 안 해? 어떨 것 같아? 어? 잘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성인식을 하긴 하는데, 특별히 모두가 다 성인 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성인식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근데 학교나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인이 되는 사람들에게 성인식 행사를 하긴 하는데 뭐 성인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참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들은 관례를 치렀고 여자들은 계례를 치렀는데 자 관례는 그럼 어떤 의식을 했어? 어떤 행사가 있었어? 관례는 어떻게 하는 게 관례였어? 여자가 성인식을 할 때, 응, 그때, 응, 어, 댕기머리 대신에 상투를 올려서 응, 갓을 써요. 그렇지. 자 지금은 남자 아이들 머리가 대부분 다 어때? 짧아. 그런데 옛날에는 남자 아이들도 머리를 길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 그림이 너무 작다. 잠깐만 다른 걸로 하자. 뱅기머리. 이런 식의 남자 아이들도 이렇게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어. 이런 식으로 댕기머리. 남자들도. 그러다가 성인이 되면 뭘 틀었다고? 상투. 이렇게. 상투. 이게 상투를 트는 거야. 머리를 위로 올려서 이게 이제 이게 상투를 지금 이게 관리하고 있네. 상투도 트는 거야. 그리고 상투 위에다 이렇게 쓰는 거 요거 검은 거 여기 있지. 이걸 뭐라고 그래 쌤이야? 갓을 썼다. 갓. 요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야. 여기 댕기머리. 남자들도 이렇게 댕기머리를 했었어. 그리고 이렇게 상투를 틀었어. 어른이 되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관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자, 반면 여자들은 계례를 하는데 계례는 뭐? 얘네는 음. 여자가 비녀를 꽂음으로써 성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여자들도 아까 댕기머리로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이렇게 이제 쪽진머리라고 하는 거야. 쪽진머리. 쪽진머리라고 이렇게 비녀를 이렇게 꽂아서 여자들이 이제 크면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녔다. 댕기머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요런 식으로. 이런 식 쪽진머리하고 이렇게 비녀 알아? 어, 네. 비녀를 꽂았어. 이런 게 비녀야. 이런 게 이런 비녀를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꽂았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성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관례와 계례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또 64쪽에 보면 관례를 치고 나면 또 어떤 일이 있대?
64쪽 아랫부분 보니까 술 마시는 방법을 배워요. 그치.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술을 마셔. 그래서 우리나라 아까 선생님이 19세 이상이 되면은 가게에 가서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가게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어려 보이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해. 19세가 넘었나 안 넘었나. 그리고 편의점 같은 데서도 술 같은 거 19세 넘어야 살 수 있어. 19세 안 된 사람한테는 술, 담배 못 팔아. 그래서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 그래갖고 어른들이 아이들 보고 가서 술 사와라, 담배 사와라, 심부름을 시켰어.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한이나 세미가 만약에 옛날에 태어났으면 만약에 뭐 아빠나 엄마가 술 드시거나 담배 피시면 그 가게에 막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하러 다녔어야 되는데 그 법이 생기는 바람에 한이하고 세미는 술 심부름, 담배 심부름 안 가도 되는 거지. 오. 자, 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성인식을 치르면 이제 술을 마시게 됐어. 또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보니까 다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응? 또 다른 이름을 또 지어줬어요. 다른 이름을 지어줬어. 그걸 보고 또 다른 이름을 보고 뭐라 그래? 또 다른 이름을 자, 보고 그치 자라 그래 자. 그래서 어, 우리나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어. 그래서 처음에 이름이 태명이라는 게 있었어. 태명 들어봤어? 태명이 뭐야? 태어날 때 부르는 이름? 또 한이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부르는 이름? 그렇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왜 그 태명이라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태아라, 태아. 자, 어. 태아의 이름이라고 해서 태명이라고 그러는 거야, 태명. 알겠어? 네. 태명 됐어? 그냥 뭐 아기 뱃속에 있을 때는 그래서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뭐 일박이다, 무슨 뭐 튼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친근감 있는 어떤 그런 이름으로 태명을 이렇게 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명 말고 태어나면 그 부르는 이름이 있어. 우리가 그거를 뭐라 불러? 하면, 아명. 아명은 뭐일 때? 태어났을 때. 태어나서 어린이일 때, 아기일 때 부르는 이름. 그래서 아명은 보통 뭐 개똥이니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아명은 좀 이렇게 뭐야, 좀 이렇게 막, 좀 천하게 이름을 많이 불렀대. 혹시 그 이유를 혹시 알아? 왜 아명은 뭐 개똥이니 이렇게 우스운 이름으로 붙였는지. 돼지니 똥개니 못난이 같은 이런 듣기 우스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대. 그 이유가 뭐야? 47쪽. 쌤처럼 이게 40쪽인데 요렇게 부록으로 나와 있는데. 백일잔치와 촛돌 잔치 이야기, 육아의례의 이야기의 끝부분. 아니면 육아풍습, 오줌 싸게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 그 바로 전장. 예, 보면 아기 이름을 왜 이렇게 우스운 이름, 물론 순우리말 이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지만 우스운 이름으로 많이 붙였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래? 선한 이름을 지어주어야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 살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왜 그럼 천한 이름을 지어줘야 아기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심심 많은 귀신들이 아기의 병을 옮길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귀신들이 질투해가지고 그 아기 이름이 좋으면 그 아기에게 병을 옮긴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이름을 이렇게 천하게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자, 그거 말고 이제 뭐야? 진짜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본명, 본명이야.
한이는 본명, 강한이가 본명이야? 네. 정샘이도 샘이가 본명이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족보라는 거 있는 거 알아? 족보? 아니요? 족보라고 그 집안 대대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해 놓은 책이 있어. 그 족보에 올리는 어떤 그런 이름들이 본명이야. 아니면 여러분도 태어나면 나라의 구청에 신고하거든. 우리 한이가 태어났어요, 세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있어.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올려. 그때 거기 올라가 있는 이름이 본명이야. 진짜 그 사람의 이름이야.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본명을 부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본명, 이게 정식 이름이야. 정식으로 이름을 줘놓고도 정식 이름을 잘 안 불렀어. 대신 아까 말했던 뭐 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라고 하기도 하고 호, 자나 호처럼 본명 정식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으로 많이 불렀다라는 얘기. 그래서 그 사람의 본명을 부르는 거를 별로 좋지 않게 예의에 어긋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나 호는 아까 그 이야기에서는 그 애에게 자로 뭘 주었어? 64쪽에 해송. 해송. 부일이라는 본명이 있는데 그 부일에게 해송이라는 이름을 주는데 그 까닭이 뭐래? 64쪽. 바닷가 소나무처럼 너른 바다와 푸른 하늘을 보며 큰 뜻을 품고 변치 말라는 뜻이요. 그렇지. 그래서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말들로 그 사람의 이름을 다시 지어준 거예요. 혹시 한이나 샘이는 어린아이를 만든 어린이를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한 선생님 혹시 알아 누군지? 어린이날 만드는 사람이요? 어린이날 운동 펼친 어린이날 만든 사람. 강경화의 선생님? 그렇지.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의 호가 뭐냐면 소파 방정환이야. 소파. 이 소파가 여러분들 앉는 소파가 아니라 소파 방정환인데 이 호는 원래 이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난곡 소파라고 하는 일본 사람을 존경했어. 이분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일본 어린이들에서 많은 일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난곡 소파를 존경해서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자기 호를 뭐라고 한 거야? 소파 방정환이라고. 이해가? 네. 여러분들 또 이을곡의 어머니이기도 하고 어? 화가이기도 한 사람 혹시 알아? 신사입니다. 어? 그렇지. 신사입니다. 신사임당이야. 근데 신사임당이 본명이 아니야. 본명은 신사임당의 본명은 신인선이야. 신인선. 원래 이름. 그런데 바로 호가 뭐다? 신사임당. 사임당이라고 해서 역시 신사임당도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갖고 신사임당이라고 이렇게 호가 오히려 더 많이 부른 거야. 신인선이라는 그런 이름보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보면 정약용이라는 실학자가 있어. 실학자. 책도 많이 썼던 실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산 정약용. 아산이라는 호를 갖고 있어. 그 다음에 열하일기 같은 어떤 그런 소설을 썼던 박지원이라는 정치가 있고 소설가 작가인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연암 박지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이제 연암이라는 어떤 그러한 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동네 이름, 자기 지역에 있는 어떤 그런 산 이름, 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 이름, 이런 걸 따서 호를 짓는데 호를 스스로 짓는 경우도 있고 호를 주변 사람이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세미, 세미 같은 경우는 무슨 동사라 세미가 혹시 동, 동, 내곡동이요. 아? 내곡동. 월, 머리요? 월곡동? 아니요. 무슨 동? 사는 지역, 무슨 동이요? 사는 지역이 무슨 동이냐고.
내곡동. 매곡동. 그러면 세미호 같은 경우는 매곡 정세미라고 할 수도 있어. 아니면 그냥 세미가 울산이면 울산 정세미 이렇게. 그러면 요복의 울산이 아니면 요복의 매곡이 이렇게 이제 세미한테 부를 수 있다는 거지.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안 들어? 한이 같은 경우는 전민동 사니까 한이의 호를 전민이라고 불러서 전민 강한입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한이 그 앞에 그 산이 그 화봉산 있죠? 화봉산 한이야. 네. 그러면 한이가 자기 이름을 그걸 따서 화봉이라고 줘서 화봉 강한이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 옆에 갑천 흐르는 게 마음에 들면 갑천 강한이 하면 이제 한이 보고 이복에 갑천이 이렇게 분다던가. 아니면 세미가 있는 곳은 태화강이지 태화강. 그 태화강이 마음에 들면 세미 호가 태화가 돼서 태화 정세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호를 직접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주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어떤 그런 좋은 뜻을 담아서 호를 지어줄 수도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선배인데, 선생님 이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놀리고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보다 나이 많은 선생님이 선생님 보고 이선배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 그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호를 지었어. 선생님 호는 이거야. 뭐라고? 미수. 위수인데 위 수가 물수자야 물수자. 위가 될 리자야. 그래서 물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쌤은 호를 위수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 친구 중에는 선생님 보고 선배야라고 안 하고 위수야라고 부르는 거야. 위수 이보게 위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 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 자 그런 이름 말고 또 이런 이름도 있어. 뭐? 필명. 필명이 혹시 뭔지 알아? 필명은 작가들이 작품을 낼 때, 소설이나 이런 걸 낼 때 본명을 쓰지 않고 작품을 낼 때만 쓰는 이름이 있어.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필명. 요거 말고 요것도 있어. 예명. 뭐라고? 예명. 예명 있어, 예명. 예명은 뭐냐면 연예인들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연예인으로 예능 활동을 할 때 짓는 이름이 바로 예명이야. 아, 그래서 연예인들의 예명에는 떤 것들이 있냐면 누구가 있냐면 어, 여러분들이 알 만한 사람이 누구 있을까? 어, 여러분도 아는 연예인 누구 있어? 아주 많아요. 누구? 쌤이야?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 이름 하나만 얘기해봐. 네가 여러분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연예인 누구 있어? 아이돌. 아이돌 이름 누구 있냐고요? 이서. 어? 이서요. 아이돌 이서. 이서? 네. 무슨 그룹이야, 이서가? 아이브요. 아이브? 네. 아이브. 아이브의 이서? 네. 아, 아이브 이서의 본명은 이현서요. 누구? 이현서. 본명 이현서예요. 너 알고 있네. 그렇지. 네. 이현서고, 그런데 예명이 이서인 거야. 벌써 세미는 알고 있었구나. 본명은 이현서, 그렇지. 이게 본명이 원래 이현서가 있는데, 이현서라는 이름보다 연예인으로서는 이서라는 이름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예명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 한이가 좋아하는 연예인 있어? 딱히 연예인을 좋아하는 건 아닌데, 그 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고르라고 하면은, 응. 장원영을 제일 좋아해요. 아이돌. 장원영. 네. 장원영은 본명이 장원영 그대로인가? 본명 그대로예요. 어, 장원영도 아이브야? 네. 와, 너희는 둘 다 아이브를 좋아하는 거야? 네. 네. 장원영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아니요, 우리나라 사람인데요. 그래?
근데 왜 중국 사람 뭐 이런 게 나오지? 음, 장원영인데요. 음,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어떤 연예인들은 다 꼭 예명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본명을 그대로 쓰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 뭐? 세례명이라고 해서 어, 천주교 알아? 천주교? 네. 성당에 다니는 천주교 카톨릭.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그 이후에 그 성인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마테오니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천주교에서 부르는 그런 세례명이 또 따로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의 종류가 여러 가지 그 이름이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아마 이 샘이나 한이가 영어학원 다니면 그 영어 이름도 있지 않아? 저 엘리예요. 앤디, 엘리. 애니, 앤, 엘리. 엘리, ELLY요. ELLY 그래 그래. 한이도 영어 이름 있어? 네. 뭐야 한이는? 저는 영어 이름이 그냥 한이에요. 허니야 허니 그렇구나. 네, 쌤이 한이요. 허니 아니에요. 저 꿀 아니에요. 하니 뭐라니? 그러니까 선생님은 특별히 영어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요 관례 할 때, 계례 할 때, 근데 이제 보통 남자들한테만 옛날에 자나 호를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이름을 져주고 여자들은 특별히 자나 호를 짓는 경우는 아까 신사임당 같은 그런 특이한 그런 경우만 있고 대부분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시집을 가면 그 사람의 고향을 따가지고 예를 들면 세미가 만약에 서울로 시집을 갔어. 그러면 세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울산대 이렇게 불러. 울산대. 울산에서 왔다고. 한이가 만약에 어디 저기 울산으로 시집을 갔어. 울산 사람들이 한이 보고 대전대 이렇게 대전대. 대전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지역 이름, 동네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게 발레와 계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미가 관심 가졌던 것들이 아까 육아풍습이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어, 오줌 싸개이면 어떻게 했어? 바가지를 머리에 덮어 쓰고 소금에 바르러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그렇지. 오줌 싸개 해가지고 요게 바로 요게 키라는 거야. 키. 이 키를 둘러대고 바가지 들고 다니면서 소금을 얻어 다녔던 것들이 요게 이제 키를 둘러쓰고 요렇게 키를 둘러쓰고 소금을 갖고 다녔던 소금 바도 다녔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키는 뭐 하는 거냐? 요게 이제 키즈라는 거야. 요게, 요게 키즈라는 건데, 이걸로 이렇게 들었다 놨다, 곡식 같은 거를. 그러면, 무거운 건 떨어지고, 이런 먼지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꺼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지고, 먼지하고, 이런 꺼풀하고, 이렇게 알고 가고, 이거를 뭐 하기 위해서? 분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키즈를 이렇게 하는데, 요 키를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둘러싸고, 소금을 얻어내는데, 왜 하필 소금이었을까? 응? 왜 소금을 얻어다녔을까? 소금이 어때? 짜요. 소금에 짜서, 소금을, 이렇게, 아, 뿌리면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믿었던. 그래가지고, 이렇게 소금을 이렇게 그에게 이렇게 뿌리거나 소금을 갖다 주면 그 아이가 이제 오줌을 싸는 것도 나쁜 귀신의 어떤 그런 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귀신을 그 애 몸에서 내쫓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소금을 이렇게 뿌려줬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원하지 않는 손님이 왔을 때, 어? 그 기분 나쁜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가면 소금 뿌려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마당에다 소금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드라마나 그런, 그런 건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건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이가 어떤 친구가 막 싸웠어. 그러니까 걔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 애가 갑자기 또 한이네 집에 찾아온 거야. 어? 그래갖고 한이는 걔한테 나 너하고 말도 하기 싫어. 빨리 가. 걔가 돌아갔어. 그럼 한이가 야 집에 있는 소금 달라고 해갖고 소금을 막 그 대문에 문에다가 현관문에다 막 다 뿌려. 그 이유가 그 애가 와서 재수가 없는데 그 재수 없는 게 다 뭐하라고? 사라지라고 없어지라고. 그렇게 이제 소금 뿌리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그러한 풍습을 과거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니까 육아 풍습에 요거 소금 뿌리기 말고 또 뭐가 있었대? 책 51쪽, 50쪽에 보면 50쪽, 51쪽에는 어떤 육아 풍습 나와? 손톱을, 음. 그, 손톱이나 어, 발톱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해? 자른 다음에 음. 뒷간에 버려야 돼요. 화장실에 갖다 버려야 돼. 아무 데나 그냥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 왜냐하면은, 음. 마당에 걸리면은 나쁜 짐승들이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해서 해코지를 해가지고 그래요. 그렇지.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럼 그런 믿음이 있는 걸 통해서 손톱, 발톱도 소중하게 생각한 거야. 그럼 왜 그렇게 손톱, 발톱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그 이유가 뭐야? 엄마, 엄마, 아빠를 낳아줘서 키워줄 소중한 힌트 일부라고 생각해. 그렇지. 세미가 아주 잘 얘기했네. 우리 몸은 바로 부모님이 물려주신 소중한 몸이야. 그 때문에 우리 몸을 절대 뭐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니.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아? 신체 발굴하는 들어갔다. 신체 발부까지만 들어봤어?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게 이게 신체가 우리 몸이야, 몸. 우리 몸. 발은 모발이 뭐야? 머리털, 털. 부는 살갗, 피부.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와 머리털, 피부까지도 다 부모로부터 뭐 한 거다 수가 이게 받았다는 뜻이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는 우리 머리털부터 몸 하나가 다 우리 부모한테 받은 거다. 그러니 우리 몸을 뭐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야. 자, 그래서 아까 손톱 발톱 또 함부로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 바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단발령. 단발령이라는 게 혹시 뭔지 알아? 뭘 것 같아, 단발령이? 단발로 하라고 음. 명령을 내리는 것 같아. 그렇지. 단발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야.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소중히 여긴다고요. 아니, 머리를 아까 길게, 어렸을 때는 댕기머리 하고 있고, 관래를 치는 다음에는 댕기머리. 댕기머리를 어떻게 했어? 잘랐어? 올려. 올려가지고 뭘 틀었다고 그랬어? 그 상투, 왜, 상투, 어, 상투를 틀은 거야. 그런데, 자, 이렇게 상투를 탔단 말이야. 긴 머리를 이렇게 올려서 상투를 탔단 말이야. 그런데, 요 단발령은 이 상투를 뭐 해버린 거야? 잘라버리잖아. 상투를 자르고, 요런 식으로. 요즘처럼 짧은 머리를 이렇게 짧은 머리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짧은 머리를. 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고 있잖아. 남자들이 대부분. 물론 머리를 긴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짧은 머리를 하는데 아, 옛날엔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상투를 이렇게 틀었단 말이야. 상투를 이렇게 틀었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후기 들어서 고종임금 당시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머리를 뭐 하고 다닌다? 짧게 하고 다닌다. 그니 우리들도 서양 사람들처럼 머리를 뭐 하자? 짧게. 짧게. 머리를 짧으면 머리 감기도 좋고 더 위생적이고 하니까 머리를 짧게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싫어했어요. 엄청 싫어했어. 왜? 왜? 신체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잘라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오래된 어떤 유교의 생각이에요. 근데 단발 머리를 자르라니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내 상투를 자르려면 먼저 내 목을 쳐라라고 얘기했어. 목을 잘라라라고 얘기했어. 그리고 그 얘기는 뭐야? 상투를 자를 거면은 나를 죽이고 안 자를 거면은 죽이지 말라는 말이야. 결국 난 죽어도 뭐 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머리를 자르지 못하겠다는 거야. 이게 단발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극심하게 저항했던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발부 수지부 뭐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오늘날은 신체 발부 수지부 뭐 할까? 사람들이 아니야? 잘 안 해.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에는 성형수술을 많이 하지. 코도 높이고, 턱도 깎고, 광대뼈도 깎고, 쌍꺼풀도 하고, 여러 가지 성형수술을 해. 근데 옛날 사람들, 유교에서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성형수술을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할까? 안 좋게 생각해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지. 어? 왜? 왜? 신체발부 소지 몸을 가지고 몸을 소중히 여겨야 돼서. 그렇지. 부모님이 물려준 몸이니 그 몸을 소중히 여겨서 있는 그대로 살아라라고 생각한 거야. 어? 어때, 세미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 세미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해. 왜? 부모님이 주신 몸이라서 소중히 여기라 되긴 하지만 자기가 답답하거나 불편하면 자기가 조금 숨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한이는 저는 저도 쌤이랑 똑같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어떤 때 필요하고 어떤 때 필요 없어. 너무 불편하고 그럴 때 필요하고 음. 그리고 이 상태가 좋을 때 그때는 필요 없어요. 어때? 그럼 한이는 지금 좋아? 아니면 불편해? 지금은 좋아요. 세미는 지금 아, 필요해? 안 필요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 아유, 세미하고 한이가 스스로 지금 전 예뻐요.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하라네. 그래서 고칠 데가 없어요. 지금 이러고 있네. 아유, 세미, 한이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뻐서 고칠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이제 육아풍습 해가지고 지금 그 얘기까지 했고 오줌 싸개 키 쓰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56쪽 보니까 육아풍습 중에 하나 또 뭐 있대 56쪽에 보니까 어, 여기 땅에다가 음, 오동나무나 소나무를 그렇지. 심어요. 아, 그러면 한이하고 샘이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었으면 뭘 심었을까? 오, 오동나무, 우동나무를 심었어. 또 샘이 오빠를 위해서는 뭘 심었어? 소나무. 소나무나 잣나무를 심었어. 그러면 왜 오동나무를 심었냐?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 쓸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어,
오동나무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장롱을 짜기 위해서 오동나무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한테는 그 소나무를 가지고 죽을 때 이제 관에 들어가는데 그 관을 짜기 위해서 소나무를 심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육아풍습 받고 관례계를 봤습니다. 이제 쌤이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가장 신기했거나 새롭게 알게 된 점은 어떤 것인가요? 저는 희한하게 없는 이야기 기자일에서 아기들 얻으려고 돌에게 비는 것을 비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한이씨 말해주세요. 저는 건강한 아기를 낳는 이야기에서 조상들이 좋아하는 숫자랑 가족을 부르는 호칭을 알았는데, 그런데 나머지는 다 새로운 거를 알게 되어가지고 약간, 어, 어려운 것도 있고, 약간 재밌는 점도 있었어요. 했어요. 자, 수고했습니다. 먼저 우리 세미가 얘기했던 것들 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진짜예요. 자, 이 기가 기도한다라는 뜻이. 자가 자녀를 위해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식 낳게 해달라고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기자의례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식 낳는 걸 중요시 여겼을까? 요즘에는 자식 안 낳는 사람들 많지. 네. 애기 안 낳고 자기들끼리만 사는 사람들 있어. 그 사람들 우리가 딩크족. 또 들어봤어 혹시 딩크족이라고? 네. 딩크족이 뭐야? 핑크색이요? 딩크족이 뭐냐면 이걸 보고 딩크족이라고 하는데 이 D가 더블, I가 인컴, 더블 인컴은 수입이 두 배라는 거야. 그 남자애들, 그 부부가 다 가서 일을 해. 부부가 다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기 때문에 더블 인컴, 수입이 두 배. And no, 키는 키즈. 그래서 근데 애는 안 낳는 거야. 둘 다 그러니까는 아빠 엄마 둘 다 맞벌이 돈 벌어오는데 자식은 없는 그런 거를 보고 딩크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딩크족이 많아. 결혼했는데 애를 안 낳고 그냥 사는 사람들.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아기를 낳는 걸 중요시 여겼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왜 그렇게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인구가 적으니까. 인구가 적으니까. 지금도 그럼 인구 적으면 많이 낳아야겠네. 자, 옛날에 역시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씨를 남기는 것,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는 걸 중요시 여겼어. 또,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어. 농사 일을 하려면.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야 됐어. 또, 지금처럼, 병원이나 이런 게 없었어. 그리고 뭘 잘 먹지도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오래오래 살지 빨리 죽을지를 알 수 없었어. 그래서 일단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됐었어. 그래서 아이 많이 낳는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그 여자를 내쫓기도 했어. 또는 여자가 아이를 더 많이 낳으려고 남자들이 부인을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첩 말고 둘째 부인, 첩을 얻는 경우도 있었어. 심지어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씨바지라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아줄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 아기만 낳고 그 여자는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기도 했었어. 그만큼 아기를 갖는 거를 아주 중요시 여겼는데 또 하나 이유는 그 아이가 있어야 그 아이가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제사를 안 지내주면 자신이 죽은 혼령이 되어서 힘들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조상을 별 면목도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식 낳는 일을 중요시 여겼고, 그래서 17쪽에 보니까 칠거지악이라는 게 나오네. 그래? 17쪽에 칠거지악 찾았어? 17쪽 칠거지악. 칠거지악이 뭐래? 조선시대에서 음. 시집 온 여자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일곱 가지를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일곱 가지 허물. 그래서 이 일곱 가지 허물이 있으면 그 여자를 강제로 내쫓아도 되는 그걸 보고 우리가 칠거지악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찾아놨어. 칠거지약 중에 첫 번째가 불순구고 시부모 말 안 들으면 쫓아내. 무자 아들 낳지 못하면 쫓아내. 음행 행실이 음탕하면 쫓아내. 질투하면 쫓아내. 악질 나쁜 질병이 있으면 쫓아내. 구설 말이 많아도 쫓아내. 도절 도둑질해도 쫓아내. 이런 식으로 칠거지약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저 어때? 옛날에 칠거지약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쌤이? 괜찮은 것 같은데 안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안 좋아? 꼭 남자를 낳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이는 어떻게 생각해? 사람이 좀 질투할 수도 있고,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고, 도둑질은 좀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음, 그렇지. 그래서 이 칠거지약은 옛날에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여자들에게 불리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에 뭐 딸이면 어떠냐고 지금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 심지어 자 자식을 못 낳는 경우에 그게 꼭 여자 잘못이야? 아니요? 남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남자 몸에 아빠 몸에 원래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그거 뭐였지? 수정, 어? 수정, 수정하려면 아빠 몸에 있는 뭐와 정자, 남자, 그다음에 엄마 몸에 있는 남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아빠 몸에 정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 남자 몸에. 무정자증이라고 그래. 정자가 있긴 한데 정자가 원래 한 번 나오면 몇 억 마리가 나와서 그 중에 하나가 난자하고 만나갖고 수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정자가 몇 억 마리가 엄마 몸속에 들어가서 난자를 만나는 과정 동안에 다 중간에 없어져 죽어. 근데 남자 몸의 정자가 몇 억 마리가 있어야 되는데 몇 억 마리가 없고 그냥 몇 십만 마리, 몇 백만 마리밖에 없는 경우는 그 정자가 난자 있는 데까지 못 가. 그 바람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럼 그건 누구 때문이야? 자, 남자 때문이야. 근데도 아기 못 낳는다고 여자를 내쫓고 막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들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칠거지약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실거지하게 자식을 못 낳으면 아들을 못 낳으면 쫓아낼 정도로 아들 낳는 걸 중요시 여겼고 그러다 보니 뭐가 발달했다? 아들 낳게 해주세요, 자식을 낳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기자 의례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어? 한 행동 중에 뭐가 있어 보니까. 돌에다가 기렸어요. 아? 돌에다가 그렇지. 기도했어요. 그 돌이 이름이 뭐라고 하면 기자암이라고 있어요. 아들을 낳게 해주는 바위라고 해서 기자암인데, 기자암은 왜 그게 기자암이냐면 잠깐만 우리 한이 감기 걸렸어? 네,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감기가 아니고 비염 때문에 자꾸 어, 기침이 나요. 여기 기자암이야. 여기 보여? 어, 요게 기자암이야. 근데 기자암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기자암인데 이 기자암의 공통점이 뭘 것 같아?
맞아요. 커. 요게 대부분 생식기.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를 닮았어. 그러니까 남자 그 오줌 싸는. 근데 거기에 남자 생식기에 그 정자가 들어있거든. 요 생식기 남자 생식기 모양을 닮아가지고 그래서 이 바위가 생식기 모양을 닮아서 특별하다. 그러니 여기다가 뭐 하면 기도를 하면 그러면 뭐 할 거다?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요런 것들은 뭐 여자의 생식기를 닮았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자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돌부처의 코. 여기 보면 이렇게 돌부처가 있는데 이 코를 막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면 역시 또 자식을 낳을 수도 해서 이렇게 코가 다 이렇게 문드러져 버렸어. 돌부처 도라르방이네. 도라르방. 돌부처의 어떤 그런 코. 근데 왜 하필 돌부처의 코를 만졌을까? 응? 왜 아들 낳게 해달라고 자식 낳게 해달라고 돌부처의 코를 만졌을까? 이유가 뭘 것 같아? 자, 부처님 알아? 자, 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신라 고구려 백제 때부터 불교를 믿어왔어. 오랫동안. 그래서 사람들이 부처님께 기도하면 부처님이 뛰어난 신이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줄 거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빈 거야. 얘가 하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머리도 있고 뭐 한데 왜 하필 코를 만졌을까? 그 까닭은 코하고 남자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 옛날 사람들. 그래서 막 코가 크면은 남자 생식기도 더 크다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게 과학적이지 않아. 근데 그런 믿음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돌부처의 코를 만지면 그게 이제 남자 생식기와 관련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해가? 네. 아.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의뢰. 그래서 기자의뢰는 아까 이렇게 기자암 또는 돌부처 이런 곳에 가서 기도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해준다고 그 예시를 주는 어떤 그런 꿈을 뭐라고 불러? 태몽. 혹시 세미는 엄마나 아빠나 누가 세미 낳을 때 태몽을 꾸셨대? 아? 어떤 태몽 꾸셨대? 들려주셨어? 알아? 말해줬었는데 까먹었어. 까먹었어. 한이는 어때? 엄마가 태우 껐다고 해가지고 들어봤어요. 어떤 태몽이? 한이가 태어날 때는. 엄마랑 응. 작은 애 삼촌이랑 큰 애 삼촌이랑 응. 개울가 근처를 지나가고 있는데 시체를 봤대요. 뭘 봐? 시체요. 쟤? 어이구. 그런데 그 다음에 한이가 태어났대? 네. 아이고야, 쌤 또 그런 태몽은 또 처음 들어봤네. 그게 무슨 뜻이래? 그게 부자가 되는 뜻이래요. 부자가 된대. 야, 쌤 한이랑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어? 쌤이야, 우리 한이랑 친하게 지내자. 한이, 선생님, 근데 난 돌잔치 때 본다봤는데요. 쌤이가, 네, 오, 돌잔치에 쌤이 돈 잡았어. 네. 야, 쌤이가 아주, 쌤이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 이거. 자, 한이는 돌잔치 얘기 나왔으니까, 육아풍습 중에 돌잔치가 있지. 돌잔치가 뭐야?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앞에다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그리고 아기가 잡아가지고 아기의 운명을 보는 그런 거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그냥 돌 잡히기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돌잔치 때 하지. 근데 쌤이 좀 물었던 질문은 돌잔치가 뭐냐고. 돌잔치 때 하는 일은 돌 잡히기 같은 거 하는데 돌잔치가 뭐야? 아기가 태어난 지 100일 때 됐을 때, 100일이 그건 된 그건 거죠? 백일잔치. 백일잔치. 그거는 쌤이. 지금 쌤이가 말한 돌잔치요? 백일잔치. 돌잔치는 돌잔치는, 1년 1년. 아, 첫 돌. 그래서 첫 번째 생일. 첫 번째 생일을 보고 우리가 돌잔치라고 그래. 한 해. 1년이 딱 됐을 때. 한이는 몇 년도에 태어났어? 2015년이요. 2015년에 태어났으면
한이의 돌잔치는 2016년 몇 월 며칠 날 했겠네. 어? 그래서 한이는 그래서 돌잔치 때 제일 그 큰 이벤트가 바로 돌잡히기라는 어떤 그런 건데 세미는 돈을 잡았고 돈을 잡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큰 부자가 될 거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한이는 뭘 잡았어? 저는 청진기 받아봤어요. 청진기 잡았어. 청진기 잡으면 그건 뭐를 뜻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의사를 뜻하는 것 같아요. 어유 왜 청진기 잡으면 의사가 될까, 세미야? 선생님께서 의사가 환자 진료할 때, 아, 너 이렇게 갖다 대고 하는 거니까. 그렇지. 청진기가 바로 의사 선생님들의 상징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지.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청진기를 이렇게 둘러 가지고서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할 때, 진단할 때, 우리 청진기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심박수를 재본다던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 이렇게 늘 갖고 다니는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청진기를 잡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의사가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씁니다. 어때, 하니? 잘 잡은 것 같아? 근데 저는 피를 보는 게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해요. 아이고, 의사 선생님인데 피를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니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 중에 수술 안 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어. 소아과 의사 선생님은 피 안 보잖아요. 화과 선생님 가끔씩이요. 가끔씩 보긴 해요. 그렇지, 가끔씩 보긴 하지. 근데 아예 피를 안 보는 의사 선생님 있지 않아? 없나? 저기 정신과 의사 선생님.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피 안 보잖아. 수술 같은 거 안 하잖아.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라던가, 뭐, 그,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상담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낫게 해주는 선생님들. 아, 아, 그 정신과 상담하는 그 의사 선생님들 계시거든? 지금은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라고 부르나? 지금은 뭐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신과라고 안 하고 뭐 신경 무슨 과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쌤이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종류가 많으니까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출산 의뢰를 보면 아기가 이제 이렇게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나면 뭘 했어? 대문에다가 응? 선생님은 뭘 걸었어요. 이렇게 요 그림이 나오지. 요게 뭐야? 금줄이요. 금줄을 매달았어. 금줄을 매는데 금줄은 새끼줄에다가 이렇게 청솔, 그 소나무 가지나 아니면 고추, 빨간 고추나 아니면 숯 이런 거를 달아서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다른 외부인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금줄을 내었는데 왜 이런 금줄을 내걸었을까, 쌤이? 여기 아이, 엄마와 아기가 편안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요. 그렇지. 엄마 아기가 편하게 쉬려고 하는 것도 좋은 이유입니다. 또 한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아, 자꾸 사람들이 몰려하면 아기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특히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면역력이라는 게 거의 없어. 면역력이라고 혹시 알아? 네, 그게 뭐야? 약간 감기나 그런 거를 잘 예방할 수 있는. 그렇지. 어떤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과 맞서 싸우는 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들, 사실 지금 세미 몸에도 한이 몸에도 쌤 몸에도 많은 병균이 있어, 사실은. 많은 세균이 있어. 근데 우리는 병균, 세균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와서 외부인의 몸에 있는 그런 병균들이나 세균들이 그 아기에게 가면 아기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외부인들이 보통 이제 3, 7일 3, 7일이 며칠인지 혹시 알아? 3, 7일은 3 곱하기 7이야. 3 곱하기 7은 20, 20일.
21일 동안 외부인들의 그런 출입을 금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줄에서 아까 빨간 고추를 내걸면 무슨 뜻?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뜻. 검은 숫 같은 걸 내걸면 딸이 태어났다는 뜻. 그렇지. 아니, 검은 숫이 아니라 마르지 않은 솔가지, 청솔가지, 솔가지를 하면은 딸이 태어났구나 이런 뜻을 알려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탯줄 알아? 탯줄? 네, 어,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엄마하고 여러분하고 연결해 주는 그 탯줄이 있는데 그 탯줄을 이제 그 자르고 난 다음에 그 탯줄 자르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고 잘 묻었다라는 거야. 아니면 불에 타거나 시냇물에 떠내려 보냈거나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탯줄도 함부로 버리지 않다. 아까 손톱 발톱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을 중요시 여겼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하고 세미가 스스로 볼 수 없겠네. 자기 엉덩이 부분에 푸르죽죽하게,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들어는 봤어요. 그러는 봤어. 여기 보면, 아기들 이렇게 엉덩이 이런 부분이 좀 펄한 거 보여? 네. 이렇게 펄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펄한 부분이 있어. 요게 이제 크면서 점점 없어지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몽고 반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하고 몽골 알아? 몽골? 몽골이란 나라 저 위에 중국 위에 몽골이란 나라 사람들하고만 이게 있어. 요게. 근데 이 몽고 반점이 왜 있다고 믿어 사람들은? 삼신할머니가 엄마가 음, 빨리 쉴 수 있게 빨리 음, 나가라고 타가지고 생긴 멍이라고 그렇지. 생각했어요. 삼신 할머니가 아기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는데 삼신 할머니 엉덩이를 탁 쳐가지고 빨리 나가 하는 바람에 삼신 할머니 때 엉덩이 맞아갖고 삐죽죽하게 멍들었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삼신 할머니, 삼신 할미가 아기를 낳게 준다라고 믿었던 그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출산 의례라고 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떤 그런 풍습입니다. 다 했나? 재미 다 했어? 자, 그럼 우리가 차례 보겠습니다. 차례. 자, 책 차례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무슨 의례? 비자 의례. 아까 자식 낳기를, 아들 낳기를 바라는 여러 가지 의례가 있어서 우리 아까 이 얘기 했어. 두 번째가 출산 의례. 조금 아까 우리가 금줄 매달고 몽고반점 생기고 이런 거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출산 의례. 세 번째가 육아원에 육아의례라고 해서 아이를 키우면서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육아의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명을 어떻게 짓나, 그다음에 아까 돌잡히기, 첫 돌 잔치를 어떻게 하나, 그다음에 첫 돌이 되기 전에 백일이 되면 또 백일 잔치도 하면서 백설기라던가 이런 떡, 인절미, 수수팥떡 이런 거 해가지고 수수경단 이런 거 해가지고 아기가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했던 것들 육아의례에 있습니다. 네 번째가 사푼수 육아풍습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 그러니까 오줌 싸면 키 이렇게 쓰고 가서 소금을 얻어온다던가 그러한 육아풍습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아들을 낳으면 소나무 심고 딸 낳으면 오동나무 심고 그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이 걸레와 게레 관례와 계례는 성인식 비슷한 걸로써 남자아이들은 그 나이가 되면 상투를 들고 여자들은 비녀를 꼽고 톡진머리에서 비녀를 꼽는 그러한 관례와 계례이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어른 대접을 받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혼례 혼례하고 그 다음 거 초례 혼례 초례를 요즘에는 합해갖고 결혼식 혼례 초례를 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대부분 이렇게 연애 결혼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중매쟁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신랑 신부는 서로 얼굴도 못 본 채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제 혼인 연결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남자가 먼저 뭐 이렇게 뭐 남자 여자가 살단자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는 것들도 있고 해서 옛날에 어떤 그런 결혼 풍습에 대해서 혼례 초래해 갖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 결혼을 어디서 해?
결혼식장에서 여자는 주로 드레스를 입고 남자는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을 현대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전통 혼례를 했던 그 혼례와 초례가 나와 있고 선생님도 결혼식을 전통 혼례로 전통 혼례로 그 사무관대 입고 선생님도 가마 타고 이렇게 선생님도 전통 혼례로 결혼했었어. 자, 그다음에 뭐 회가불개.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하는데 회갑잔치 환갑잔치라고 해서 만으로 6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자기의 저기가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을미년이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 갑자년이다 이런 거? 임진년, 임진왜란에서 임진년 뭐 이런 거. 임진왜란에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육십갑자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은 2024년이다, 2025년 이렇게 서기 몇 년도로 따지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임진년이다, 뭐 병자년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60까지, 60까지. 60개가 지나면 새로 다시 자기 걸로 돌아와. 그래서 그걸 보고서 회갑 또는 환갑이라고 해가지고 잔치를 벌였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요즘은 회갑잔치랑 환갑잔치를 잘 안 해.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회갑잔치랑 환갑잔치를 했을까? 옛날에는 60살 사는 것도 오래 사는 거야. 그래서 아주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60살 사는 일이 오래 사는 일이야? 아니면 보통 일이야? 보통 통일이요.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살이에요. 그래서 80 전에 죽으면 너무 일찍 죽은 거야. 그래서 요즘에는 회갑잔치나 환갑잔치를 이렇게 떠들썩하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마을 잔치를 막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냥 가족끼리만 식사 평소의 생일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어? 확대와 장례. 상례와 장례. 이것도 오늘날로 치면은 초상 치른다 또는 장례식장 해가지고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상례와 장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예법에 대해서 끝으로 세례. 제례는 지금도 제사 지내지. 한이하고 세미 집도 제사 지내 아니면 안 지내? 지내요. 제사 지내고 세미는 그 제사는 보통 기제라는 게 있고 뭐 차례라는 게 있는데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만약에 뭐 2023년 11월 20일 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2024년 11월 20일 날 모여서 밤에 그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그런 걸 우리가 기제라고 그러고 차례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의 아침에 여러 조상들 다 모셔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 우리가 이제 차례 지낸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상의 영혼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는 관원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을 통해서 옛날에 있던 어떤 풍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옛날 풍습 중에는 지금도 전해오는 게 몇 가지는 있어. 아까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옛날 풍습들 중에도 지금은 안 하는 것들, 아니면 약간 바뀐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과 오늘날 우리 생활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책이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권이야, 1권. 전천당 시리즈 좋아해? 저 그거 좀 좋아해요. 그렇구나. 몇 권까지 봤어, 재미는? 아니요? 근데 얼마 안 봤어요. 그래. 한이는? 저는 아예 안 봤는데 별로 재밌어 보이진 않았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상한 과자가게 전천당 중에서 우리 1권만 볼 겁니다. 1권.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책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가세요. 음.